70대 이후 다리에 나타나는 변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작은 신호가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를 보내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다리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평생 장애를 안게 되거나 더 큰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경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신다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무심함이 평생을 바꿀 수 있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의 신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단계에 이르면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 피곤해서 그런 것쯤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72세 김동섭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섭님은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고 걷다가 발끝이 자꾸 걸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은 넘으니 근육이 약해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가 주저앉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8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김동섭님은 처음에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병원에 갔다면 이렇게 큰 수술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왜 먼저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이상이 드러납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 여파가 다리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리는 뇌가 보낸 첫 번째 구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에 다리에 이상 신호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한 근육 약화라고 착각하거나 파스와 찜질, 마사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피로와 달리 뇌에서 오는 신호는 주로 한쪽 다리에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는 소리가 달라졌거나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가족의 말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경고음을 보내고 그 첫 신호가 다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다리가 무겁다, 힘이 없다, 발바닥이 저리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 하거나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 대응입니다. 다리에서 이상이 느껴질 때 병원을 찾는 사람과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병이 진행되면 한 번 쓰러진 뒤에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언어장애, 반신마비 같은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꼭 한번 다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무심함이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이 왜 뇌경색의 신호일까요? 단순히 다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구조와 혈액 흐름 방식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사실은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교차하기 때문에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뇌 속 혈관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0세 권도현님은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왼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다리에 쥐가 난 줄 알았지만 몇 분 지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자 가족들이 병원에 모셔갔고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권도현님은 다리만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 뇌가 위험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차지배 구조는 우리가 몸의 어느 쪽에 이상을 느끼는지로 뇌의 문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리 자체가 혈류 공급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온몸의 체중을 버티며 움직이는 기관이기에 산소와 영양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곧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압이 떨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리에서 신호가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보건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쓰러지기 전 다리 이상을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림이나 무거움, 힘 빠짐처럼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환자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족들조차 나이가 드니 다리가 약해진 것이라며 쉽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놓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걸어 다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미세한 감각까지 담당하는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금세 티가 납니다. 팔보다 다리가 먼저 이상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자꾸 한쪽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바닥이 땅을 밟는 촉감이 달라졌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며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다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걷다가 한쪽 다리가 자꾸 뒤처진다. 계단에서 자꾸 휘청거린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뇌가 보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실 때 잠깐 걸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다리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양쪽 발의 감각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차이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뇌경색의 초기 신호는 대부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상들이 워낙 일상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뇌가 보내는 진짜 신호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징적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 같으면 가볍게 오를 수 있는 발걸음이 어느 날 갑자기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져 생기는 힘 빠짐은 보통 양쪽이 동시에 오지만 뇌 문제로 인한 경우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긴 듯 다리가 꺼져버린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저리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뇌에서 오는 저림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한쪽 발바닥이 무디게 느껴지거나 뜨겁고 차가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양쪽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쪽으로 퍼져 올라갑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감각 이상은 자세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한쪽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 즉 조카수 증상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이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가족이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고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집안에서 문턱에 자꾸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뇌에서 발의 위치를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 즉 고유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휘청거립니다. 특히 고령자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져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넘어짐은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의 떨림은 잠깐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내가 멈추고 싶어도 계속 반복되고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면 뇌의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피곤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거나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귀 문제나 기립성 저혈압으로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잠시 앉아 있으면 금세 좋아집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중심이 무너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뇌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즉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70% 이상이 수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이틀 안에 발병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는 것이 오히려 큰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절대로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쪽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분명한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주변에서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발바닥이 둔해졌다가 곧 괜찮아지는 것. 이런 일시적인 회복을 경험하면 대부분 별일 아니었네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70대 김명수님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었고 본인도 잠깐 혈액순환이 안 된 모양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뒤 김명수님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번에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큰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김명수님의 사례처럼 잠깐 괜찮아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발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이 TIA의 무서움입니다. 의학적으로 TIA는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잠시 끊기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지만 혈류가 다시 흐르면서 증상이 금세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뇌세포는 이미 산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손상은 시작되며 그 뒤에 오는 큰 뇌경색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절반 가까이는 단 48시간 안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저림이나 일시적 힘 빠짐이 아니라 사실상 곧 뇌경색이 온다는 초인종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문제없다라며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불이 났다가 잠시 꺼진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연기가 사라졌다고 집이 안전한 게 아니듯 TIA는
몸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놓치면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뇌세포는 1분마다 수십만 개씩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미루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이 다가옵니다. 71세 이순자님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갑자기 둔해졌다가 1시간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자 딸에게 이야기했고 딸이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즉시 약물 치료와 시술을 통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순자님은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TIA 증상이었지만 한 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제때 대처해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행동했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룹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서둘러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있었다면 설령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지난주 혹은 어제 잠깐 다리가 이상했는데 곧 괜찮아졌다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진료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전조신호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겪었고 어떤 이는 그 순간을 놓쳐 평생의 후회를 남겼으며 또 어떤 이는 재빨리 대처해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실제 환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75세 정해철님의 경우입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툭 빠져버렸습니다. 몇 분 지나자 다시 걸을 수 있었기에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일주일 사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하며 후회가 남습니다.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순간들이 결국 평생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71세 강인수님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왼팔에 힘이 빠지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린 겁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팔에 힘이 돌아오자 괜찮아진 것 같네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며 곧장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 상태였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인수님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마을회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응의 차이가 생명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송말순님은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최근 들어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니 관절이 약해진 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송말순님은 이전 경험이 있었기에 불안했고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뇌혈관 재협착,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다시 수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전에 겪어봐서 이번에는 바로 병원으로 갔다는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똑같이 다리나 팔에 힘이 빠지는 작은 신호가 있었지만 누군가는 무시했고 또 누군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시하면 평생의 후회가 남고 행동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뇌경색 환자 10명 중 7명은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리 병원을 찾는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5명은 결국 쓰러진 뒤에야 병원에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정해철님, 강인수님, 송말순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에 갑자기 감각이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그 순간이 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병원에 갔다가 별일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반대로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작은 신호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 사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오랫동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단 3분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자가 체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테스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10초 동안 서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양쪽 다리의 균형이 고르게 잡히지만 뇌혈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다리가 버티지 못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발끝 뒤꿈치 걷기 검사입니다. 방 안에서 발끝으로 5걸음, 뒤꿈치로 5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때 한쪽 발목이 자꾸 꺾이거나 발끝이 바닥에 끌린다면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들의 상당수가 계단 오르기가 유독 힘들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근육 문제가 아니라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뇌에서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 감각 체크입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금속 숟가락이나 시원한 물수건을 대어보세요. 양쪽 발이 똑같이 차갑게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한 경우 한쪽 발은 둔하거나 무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 차이가 있다면 신경계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양팔을 가슴에 교차시킨 뒤 팔 힘을 쓰지 않고 5번 일어나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혈류가 떨어진 사람은 한쪽 다리에만 힘이 몰려 넘어지거나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늘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은 이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빠른 걷기와 시간 측정입니다. 집 안이나 복도에서 5m 정도 거리를 설정하고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봅니다. 이때 발을 자꾸 질질 끌거나 보폭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는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함께 기록해두면 유용합니다. 예전보다 같은 거리를 걷는데 더 오래 걸린다면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검사는 하루에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기 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걸음걸이나 균형을 지켜보면 작은 차이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 전문의들은 자가 체크를 통해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아지겠지라며 무시한다면 그 순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균형을 잡고 발끝으로 걸어보고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는 것. 그 사소한 습관이 뇌경색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뇌경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은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뇌경색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뇌혈관은 아주 섬세한 관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 강물은 거칠게 흐르며 혈관벽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 좁아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 속에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습관은 곧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간단히 체크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시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속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 시금치, 바나나 같은 식품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큽니다. 또 등 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관 속 덩어리 생성을 억제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를 선택하는 것,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집어드는 것이 뇌경색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뇌혈관 전문의들은 매일 30분,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걷기를 최고의 약으로 꼽습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주말에 한두 시간 무리해서 걷는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20에서 30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 근처 공원을 돌거나 마트까지 일부러 걸어가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잠을 잘 때 혈압이 내려가야 혈관이 회복하는데 불면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혈관이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도 뇌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흡연과 고혈압이 겹치면 뇌경색 위험은 두세 배로 커집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마시지 않고 한 번에 1에서 2잔을 넘기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담배는 한 개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조금씩 회복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뇌혈관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압혈당 검진과 함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도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큰 수술이나 평생의 후유증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뇌경색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고르는지, 내일 아침 집 앞을 걸을지 말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떻게 풀지를 결정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는 것, 하루 30분 걸음을 이어가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뇌경색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발바닥 감각이 달라지는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켜내지만 무시한 사람은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증상이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떠오른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인분들 또는 친구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쌓여 지켜지는 보물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삶에 담아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